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 25분입니다. 곧버스. 야간 선물은 0.85포인트 하락했으니까 0.5% 정도 상승해야 됩니다. 0.5%. 그럼 2,540원에서 0.5%. 0.5%면, 예, 2,552원. 52원이요? 2,500, 잠깐만요. 10원 정도 올라야 되나봐요. 10원. 그럼 2,550원. 분기봉은 계속 박스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분기봉은 올라갈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떨어질 공간도 많이 있지만 올라갈 공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충분히 남겨져 있고. 근데 지금 월봉이 위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월봉이. 근데 이게 월봉이 위를 뚫으려면 전고를 넘어야 돼요. 전고를 넘어야 이 상단선들이 다 부러져요. 자, 2,550원. 2,550원을 적용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구조는 아직 덜 발달할 것 같고 매도 구조가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단선이 위를 막는 게 아니니까 올라가는 건 수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위가 열려요. 위가 열리는데 이격을 해소하려면 2,530원까지는 조정을 줘야 되고 하단선의 위치는 2,480원 정도 되거든요. 안 오면 되죠. 이 위치를 오지 않고 그냥 위로 당겨버리면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는 열렸다. 그러니까 저 같은 홀딩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유용하고요. 신규 매수는 참 들어가기 어려워요. 신규 매수는 들어가기 어렵게 해놓고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나머지는 딱히 예, 좋은 게 없어요. 어, 이게 지금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전고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2,570원 위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곧버스로만 보면 그런 구조가 아닌데 이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저가를 깨면 무너지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타이거 분기봉도 똑같죠. 위아래 다 열려 있습니다. 위아래 다 열려 있어요. 이거 위로 올라가는 공간도 엄청나게 열려 있는 상태예요. 이제 월봉이 지금 상단선으로 틀어막고 있고 이걸 뚫으려면 전고를 넘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680원 2680원에서 1점 2693원이니까 여기도 90원 정도 해보면 되겠죠. 보수적으로 90원 정도 적용을 해보면 위가 열린다 정도예요. 지금은 위가 열린다. 아래는 살짝 닿는데 위는 확실히 열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처럼 상승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상단선이 다 막고 있었잖아요. 상단선이 다 막고 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이격 해소하는 건 2670원 정도면 되고 하단선은 2620원 정도 있습니다. 이제 위로 당기면 그 다음에 목표로 하는 건 볼벤 20이니까 2,957원? 이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볼벤 20까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고점 넘고 가는 흐름이면 2,957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 움직일지는 몰라요. 그 1주에 갈 수도 있고 2주에 갈 수도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라. 자, 일봉은 정고점 넘었으니까 홀딩. 신규 매수는 추천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홀딩자는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보유자는 들고 가볼 만한데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중국 증시를 보면 얼마 전에 잘 올랐죠, 사실. 그 부양책 나오고 나서 잘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가 또 최근에 다시 악화되면서
하락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해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 좀 특징이 있는데, 전고점이 높아요. 분기봉 전고점이 높거든요. 그래서 분기봉상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다시 하락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급등할 구조가 아니라면, 예? 계속 급등할 구조가 아니라면 중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을 또 다시 시도했잖아요. 예? 이게 상승한 뒤에 재차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이 그 월봉상 저가를 깨면, 그 분기봉상 저가를 깨는 거죠. 분기봉상 저가를 깨는 상황이 오면 이제 악재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아, 지금 8월이죠. 지난달에도 깰 것 같이 하다가 안 깼어요. 깰 것 같이 하다가 귀신같이 안 깼죠. 그래서 야, 그거 보고 솔직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거. 예?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예. 그래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관리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지. 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건. 자, 보세요. 이게 지난 달이잖아요. 예? 지난 달에 이 저가가 얼마냐면 저가가 3144예요. 예? 3144. 보세요. 여기 저가가 3144인데 그걸 못 깼어요. 50일. 7을 못 깼다는 거죠. 7을 못 깨서 이만큼 오른 거예요. 예? 7포인트를 깨지 못해서 이만큼을 올렸는데 8월달 돼서 다시 또 그 자리로 왔죠. 예? 다시 왔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89입니다. 그러니까 또 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가지도 않고 안 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다. 자, 보시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중요한 건 뭐다? 여길 넘어야 돼요. 예? 전분기 고가를 넘어야 된다고. 이걸 못 넘으면 이걸 못 넘어요. 이런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고가를 못 넘으면 요 고가를 못 넘기 때문에 못 넘으면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분기 저가를 깼다. 그러면 하락 시작인 거예요. 3144. 여길 깨면 이제 하락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깨는 시점에서 악재가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내린 건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 그 10조 정도 적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건설 경기 쪽에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부동산은 어차피 답이 없잖아요. 뭐 부양을 하든 말든 이미 업체들은 도산 직전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해도 안 먹히는 거죠. 결국엔 3144를 깨느냐 마느냐. 제가 봤을 땐 그거 말고는 없어요. 3144를 깨면 악재가 터지는 거고 못 깨면 또 상승하는 거죠. 다시 지금 돌아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다시 또 똑같은 위치에 와 있죠. 그 일목균형표상 데드 나기 직전이잖아요. 여기 데드 나면 이 저가 깨야 돼요. 이거 데드 나면 여기 선행 스팬 2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월봉은 선행 스팬 1에 갇혔죠. 선행 스팬 1에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컨트리 가든 문제가 뭐 단순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하면 상해 지수에 한해서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 정도 빠진 게 큰 거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저가를 깨지 않는 한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락해서
지난달 저가를 깨고 지난 분기 저가를 깨면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면 지금 그죠?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만 살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관찰만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봐야 사실 저가를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배회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거죠. 사실 악재 없이는 국내 지수 내리기 힘들어요. 악재가 있어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내리다 올리다 내리다 올리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데 조금 더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소스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